네, 자,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모리그제 7급, 9급 영어 대표 교수 줄리아입니다. 자, 먼저 지난 8월 27일에 있었던 7급 국가직 시험 치고 온 학생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시험이 끝나면 항상 이제 긴장되는 마음 반, 또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또 최선을 다해서 잘 쳤을지 또 걱정되는 마음, 예, 모든 이제 마음이 이제 앞서곤 하는데, 제가 시험지를 딱 받고 이제 했던 생각은 뭐냐면, 초반에 이제 한 1시 정도에 이제 시험 12시 조금 넘어 끝나고 나면 각종 포탈에 학생들의 어떤 반응, 실시간 반응들이 올라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이 더 많이 됐어요. 왜 걱정이 더 많이 됐냐면 학생들이 별로 안 어려웠다라는 글이 올라오길래 제가 걱정도 많이 했어요. 왜 별로 안 어려웠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왜 걱정을 했을까요? 수험생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겉보기에 어려운 단어, 어려운 수거가 없다 그러면 안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은 이미 어려운 단어 수거 내지 않습니다. 이미 공무원 시험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언어 논리, 자, 이쪽 한번 보시겠지만 공무원 영어 시험은 영어력이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어력보다는 언어 논리력이 더 좋은 사람이 고득점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게 우리가 일명 사고형 시험이라고 하고, 수능 시험도 사실은 수학 능력 시험이죠. 수학 능력 시험도 사고형 시험이고, 지금 존재하는 그런 영어 시험들 중에서 여러분들 탭스 시험 사고형 시험입니다. 마찬가지로 편입 영어도 역시 사고형 시험입니다. 토익 스피킹도 여러분들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사고가 안 되면 표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은 전부 다 겉으로는 너 사고력 좋니? 너 IQ 얼마야? 하진 않지만 실제로 영어 시험은 전부 다 모두 다 사고형 시험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더 걱정했냐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일단은 이제 7급이 끝나고 나서 한국사 너무 어려웠다. 그다음에 또 경제학 어려웠다. 뭐 이미 예상한 거죠. 경제학은 복불복으로 꽈락이거나 뭐 또 그런 경우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행정법이 아주 어려웠다라고, 특히 세 과목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어려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걱정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시험지를 받고, 우리 이제 요즘에는 막 학생들한테 시험지 가져오라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시험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니까. 그래서 이제 2시에 시험지를 받았죠. 받고 제가 풀어보니까 이거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오겠다. 겉보기에는 안 어려웠다 해놓고 실제로 채점해 보면 논리나 추론력이 부족해서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특히 제 식으로 공부를 안 한 분들, 줄리아 식으로 공부를 안 한 분들, 그래서 논리적 사고에 길들여지지 않은 분들은 헛다리를 많이 짚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초반에는 시험이 그렇게 안 어려웠다 했는데 막상 채점을 해보니 생각만큼 좋은 점수는 아니더라는 거지. 그 여론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총평을 할 때도 저는 뭐라고 했냐면, 아마 이번 시험은 80점 정도 받으면 영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상위권 점수에 속한다. 그리고 90점 이상을 받으면 완전 고득점이 된다. 그래서 90점을 받았다 그러면 다른 과목이 조금 불안한 상태에서 영어 90점이 우리 학생들을 합격하게 만들어주는 아마 효자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1위 1비 많이 하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면 우리가 또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지문이 너무 길었다. 다 알고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갑자기 그랬습니까? 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시험 시간 줄였습니까? 항상 원래 시험 시간 그대로 고정돼 있었고, 항상 국가직에서 7급에서 내는 그런 방향성, 이 정도 지문 길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만전의 어떤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장 갔다면 그건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우리 수험생들의 불찰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뭐 시험이 너무 지문이 길었다, 뭐 일치불일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뭐 생각보다입니까? 제가 카페에 일주일 전에 올려서 7급 국가직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을 겁니다. 7급 국가직에는 일치불일치가 많이 나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먼저 해설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은, 공시 영어는 특히 국어하고도 좀 다릅니다. 국어가 오히려 뒤통수를 또 때릴 거예요. 생각보다 이 영역이 한 2개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5개까지 나왔다. 생각보다 이 영역이 하나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4개 정도 나왔다라고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좀 됐겠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 영어는 100% 이렇게만 나옵니다. 무조건 어휘는 동사와 형용사의 강세.
그리고 단순 암기로 안 냅니다. 어제도 보니까 언론에서 때렸던데 보니까 언론에서도 뭐 특정 영어 단어장 있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는 그 특정 단어장을 완전히 깔아뭉개던데요. 이게 많은 짓이냐, 이게 단어 외우는 거냐 하면서 완전히 언론에서 깔아뭉개던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험은 있잖아요. 단순 동의어 나열식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동의어 나열을 해서 뭐 단어 옆에 동의어 4개, 5개 적힌 거 외우는 사람들 정말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휘는 동사와 형용사, 문맥에서 외우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문법은 완전 축소. 그래서 문법은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자료도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 좀 카메라 잡힙니까, 우리 PD님? 예. 제가 이제 이게, 앞뒤로 해서 브로마이드로 만들어서 암기, 영어에서 외워야 될 것만 전부 문법 중에서 외워야 될 것을 암기 문법 70으로 제가 만들어서 제 모든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 있죠. 이걸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드렸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험도 역시 외울 것은 줄리아의 암기문법에서 전부 다 출제되었고요. 자랑할 일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다만 제 수업을 보고 고득점을 받은 그런 수많은 학생들은 제가 계속 노력해온 논리적 사고, 독해 문제를 베끼지 않는 노량진의 유일한 강사, 모든 문제를 장작하는 그런 노량진의 대표 강사로서 왜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 왜 그렇게 문제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야 출제 교수처럼 좋은 양질의 문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며 학생들은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와서 수험생들이, 제 제자들은 고득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일단 생각보다 점수가 저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힘내시고, 하지만 자기가 확실하게 시험 유형이 어떻게 나온지를 잘 보고 이 방향성대로 앞으로도 공부하겠다 하시면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대세대로 가지 않으면 결국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방향을 잘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우리 수험생들께서 정확한 영어의 방향을 알고 그대로 실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영어시험 문제는요, 여러분들 피가 나서 바늘로 꿰매고 하는 그런 수술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입니다. 정신병원. 정신과 의사예요. 농담 아니고 정신과 의사라는 말을 합니다. 생각과 논리 체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논리와 사고가 출제 교수가 요구하는 그런 명쾌한 논리와 사고를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착각하는 거예요. 정신병자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정신 이상하니? 말짱하다고 할 거예요. 그죠? 네, 정신병원에 다녀요. 오늘, 내일, 모레 하루 왔다고 얼만큼 나아졌나 수치와 계량화할 수 없습니다. 영어시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사고기 때문에 스스로는 본인들이 착각하는 분들 되게 많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논리적이라고 천만의 말씀, 굉장히 비논리적이에요. 하루아침에 논리가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하고 같이 절차 탁마로 노력해 가시면 우리 이번에 합격 9급은 이미 영어 100점 받고 합격을 하고 7급도 제가 보니까 평균 점수가 87점이면 뭐 거의 합격 유력시 되는 우리 여학생 원경이 학생, 그죠? 줄리아가 없었다면 영어 100점 90점은 불가능했다고 말하고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작년 9까지 9급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일제식으로 하는 바람에 55점 받았답니다. 그 이후에 저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독해노트 만들면서 합격에 파라도 월드를 따냅니까? 제 강의 중에 월드를 꾸준히 들으면서 독해노트 만들고 노력한 결과 9급에서는 영어 100점으로 합격하고 이번 7급에서도 90점 받아서 고득점으로 선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힘들겠지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공무원 시험이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사고, 이쪽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어 시험은 영어력이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고득점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단순하게 교수들은 플루언시, 유창성을 물어봐야 돼요. 유창성. 근데 지금은 시험이라는 건 유창성이 아니에요. 시험은 항상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생각, 알겠습니까? 논리.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IQ는 아닙니다. IQ는 아닙니다. IQ는 아무 상관없어요. IQ가 높은 사람은 수학이나 물리를 잘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는 게 머리라고 해서 IQ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IQ는 전혀 상관이 없고 논리적 사고,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것, 그게 영어의 고득점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해석을 풀이를 하겠지만 먼저 문법을 먼저 얘기할 겁니다. 문법이 일단은 분석과 암기가 있죠. 분석 암기가 있는데 먼저 분석은 뭐냐 하면 자리 파악하는 거. 자리 파악이 항상 강조해왔듯이 이겁니다. 동사 자리인지 아니니 이겁니다. 특히 동사 자리야 아니야? 수식 자리야? 이거 동사 자리니 수식 자리니? 자리 파악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태 너무너무 중요하죠. 능동수동. 그 다음에 연결사의 정확성. 자, 글을 썼는데 연결사.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전치사.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이게 이제 이 두 개가 연결사입니다. 근데 이제 연결사가 아니지만 교수들이 오답으로 주는 게 바로 부사죠.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연결사의 정확성이 좋고, 그 다음 수식어의 정확성. 수식어 우리 학생들 뭐예요? 특히 명사 꾸미는 거 있죠. 명사 꾸미는 뭐 ing, pp, 분사. 그 다음에 또 who, whose, whom, which 같은 관계사. 이겁니다. 이거 맨날 물어보지 않습니까? 분사와 관계사. 그 다음에 이게 꽃이죠. 특히 공부는 특히 이게 좀 차별화가 되죠. 제가 보기에 수능에서는 이런 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공시에서 특히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추가 삭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어 문장을 딱 완성을 했는데 그 영어 문장에서 뭔가 더 들어가야 될 게 있다. 그럼 추가, 뭔가 불필요한 게 있어서 빼야 되는 게 삭제. 이 추가 삭제 제가 얼마나 강조해 왔습니까? 그래서 이 추가 삭제가 자주 일어나는 파트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강조했던 게 전치사의 추가 삭제를 의심을 해라. 그 다음에 접속사의 추가 삭제를 의심을 해라. 그 다음 대명사의 추가 삭제를 의심을 해라. 특히 대명사로 많이 강조한 게 it이죠. 또 이번에 it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의 추가 삭제. 비동사를 넣어야 될 때 넣지 못하고 빼야 될 때 빼지 못하는 비동사, 가깝지만 먼 사이. 비동사의 추가 삭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정의 중복. 부정이 중복이 되었을 때 그 중복된 것을 삭제할 수 있는, 여기서 우리가 분석이 다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석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일제식이고 삽질이에요. 나머지를 갖다 문법 포인트로 생각한다는 건 엉뚱한 짓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에서는 외워야 될 것, 확실하게 외워야 될 것을 제가 암기문법 70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2년 전부터, 원래 이제 포인트 31로 문법을 요약한 것은 이 노량진에 진입할 때부터 최초로 그렇게 해서 들어왔지만은 그 말고 외워야 될 내용을 이렇게 브로마이드로 또는 뭐 10장으로 딱 만들어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다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그런 학습을 해야 되나? 문법에서는 첫 번째 분석이라는 건 이건 자꾸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분석이란 건 이론은 정말 짧아요. 하지만 이론은 간단하지만 적용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예문에서 적용이 돼야 되겠어요? 내가 쉬운 지문이 아니고 조금 고난도 지문에서도 이 구조 분석이 잘 되면 그럼 이제 확실하게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암기는 뭐겠습니까? 이 암기는 떠올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냐 이거지. 못 외운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생각이 너무 느리게 떠오르거나 하는 것도 외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숙달도겠죠. 숙달도. 얼마나 내가 빨리빨리 제한된 시간 안에 외울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전혀 이거는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문법은 제가 보기에 효자 과목이 아닌가, 효자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저는 오늘 일단 이 책형으로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문법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이 6번부터 11번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7번은 밑줄형 문제고요. 8, 9, 10, 11번은 통문장입니다.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에 1번입니다. Increasingly damaging. 아우, 쉬워라. 그죠, 여러분들? 자, 1번에 보니까 뒤에 목적 없습니다. by야 점용구 부사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럼 6번의 출제 포인트가 뭐였던 겁니까? 태였습니다. 그죠? 태. 정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3번. slow growing. grow도 여기서 증가하다 자동사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자동사니까 이 grow, pp 불가능하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pp 안 된다. 자, 그럼 1번하고 3번이 둘 다 태에 관한 문제라고 적으십시오. 1번도 태, 3번도 태.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에 to 부정사의 밑줄 있죠? 이 to 부정사가 바로 추가 삭제입니다. 이건 이제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냐? 이 reach가 나름대로 타동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 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to 부정사가 앞에 형용사 difficult를 꾸미고 있어요. 이 형용사를 꾸미는 to 부정사에서 이 to 부정사가 타동사를 할지라도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4번에서 오답은 뭐냐? to reach them. them이나 it 이런 목적어를 중복하면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1번 태, 3번 태, 4번은 추가 삭제. 이렇게 유형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번은 뭡니까? 2번은 여러분들 암기입니다. little 한번 보겠습니다. little를 보면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들 pew를 의심하면 됩니다. pew.
여기 little 자리에 오답은 퓨가 되는 거예요. 자, 품사입니다. little은 여기서 문맥상 부사입니다. 부사. 그런데 퓨는 형용사만 됩니다. 그래서 품사의 차이를 보고 little과 퓨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many와 much를 구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many와 much를 구별하듯이 little과 퓨도 구별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예, 자 6번이었습니다. 7번 갑니다. 7번에 1번 뭘 묻고 있습니까? 수일치입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수일치. 자, 그러면 주어를 보니 much of the debate죠. 자, much of the 불가산 명사 단수동사죠. 줄 쳐보겠습니다. much of the debate. 자, 그럼 1번 잘 썼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또 마찬가지로 동사, 자리파악과 이런 태 등등을 물어보는데요. cost, 3단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cost는 문맥상 과거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과거. 잘 썼네요. 정답 3번이죠. 3번을 봤는데 또 역시나 뒤에 목적어 있습니다. 목적어 밑줄 합니다. 랩타, 명사니까 목적어죠. 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이 돼야 됩니다. ing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ing. 그럼 이제 사실은 이 3번을 ing로 고칠 수 있으려면 이게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 3번이 만약에 동사 자리라면 옳은 거예요. 근데 3번이 동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식 자리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3번은 자리 파악과 태. 3번은 자리 파악과 태. 자, 그래서 3번은 ing로 고칩니다. 자, 그리고 4번에는 수험적 사고가 들어있습니다. 적으십시오. 수험적 사고. 자, 이런 걸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항상 문법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말했잖아. 영어력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영어력을 물어보면 단순하게 아니, 모르니 그런 문제로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거는 뭡니까?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의 활용과 응용까지 다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게 시험의 본질이겠죠. 그러면 7번에서는 어떻게 배틀이 붙냐면 3번하고 4번 있죠. 3, 4번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오락가락 할 수 있습니다. 어떠냐면은 4번에 지금 보니까 words of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문제를 낸 교수의 마음으로 내가 들어가 볼게요. 이 교수가 이 문제를 왜 냈냐면 일제식 영어에서 단순 암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단순 암기를 하면 우리가 왜 뭐 말 가치가 있다 영어로 하면 be, words, 그 다음에는 ing 온다. 이게 뭐 말 가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words, y가 되면 of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같은 뜻으로서 뭐 말 가치가 있다요. 그럼 이거를 외우고 여기에 적용하면 이게 틀린 것처럼 보여. 왜냐하면 지금 of가 있기 때문에 왠지 y가 붙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 지금 해석을 해보면 해석상 뭐 말 가치가 있느니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말 가치가 있느니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학생들이 자 이걸로 만약에 고민이 됐다. 그럴 때 더 기본을 보고 우리 학생들이 답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3번처럼 자리 파악을 하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이 돼야 된다는 자리 파악과 태가 더 기본입니까? 예, 3번이 더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번으로 고민한 수험생들한테 묻겠습니다. 수험적 사고가 부족하면 4번을 골라요. 그런데 더 기본에 충실하면 3번이 더 기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3번에서 본동사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번 문장에 구조 분석을 한다는 게 본동사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본동사가 뭡니까? 네 번째 줄에 주장했다, claimed. 그 다음 그 뒤에 접속사 대시 생략됐죠? 그리고 그 뒤에 또다시 동사가 could take over. 그럼 동사 2개. 자, 그 다음에 접속사가 2번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that 3개. 자, 그러면 접속사가 지금 2개구나. 그리고 동사가 3개 있다고. 동사가 3개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리 파악이 더 기본이다. 그겁니다. 수험적 사고입니다.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은 이런 게 여러분들 공시문법이 어렵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는 많은데 출제 포인트가 여러 개입니다. 통합사고입니다. 그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우리 학생들한테 부를 테니까 밑줄을 치면서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겠습니다. 8번 이렇게 겉보기에는 한 문제죠. 근데 이 8번에 들어있는 출제 포인트를 다 합하면 10개가 넘어갑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만나다 동사 met 밑줄합니다. met 시제 문제입니다. 시제. 자, 근거는 yesterday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제 포인트가 who입니다. 관계대명사 who. 자, 이건 뭡니까? 앞에 카피테리아가 선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사라는 건 해석상 수식받는 거기 때문에 선행사는 바로 student.
그래서 후 잘 썼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출제 포인트는 후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후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자, 그럼 1번에서 물어본 출제 포인트는 크게 두 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제,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 even though 밑줄합니다. even though가 접속사죠. 그럼 그 뒤에 주어 동사 온 걸 확인하고 even though 자리에 전치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be2 부정사 줄칩니다. He isn't to be trusted. He isn't to be trusted. 예, 그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머니에 관련돼서는 신뢰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신뢰받지 못한다. 그죠? to 부정사 잘 썼고. 자, 3번 가겠습니다. 정답 3번이죠. 이런 문제 참 잘 냈습니다. suggest 밑줄합니다. suggest가 우리가 주장, 제안, 명령, 요구 동사로 외우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주장, 제안, 명령, 요구 동사를 중에서도 사실은 뭐 추천하다 recommend나 명령하다 order 이런 것들은 이렇게 O 형식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명령하다 order 같은 경우는 order 목적어 to 부정사로도 씁니다. 그런데 이 suggest는 이렇게 단문에서 to 부정사를 취해서 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suggest는 무조건 사명식으로 씁니다. 사명식으로 써서 suggest 다음에 동명사를 바로 받아버리거나 ing를 아니면 suggest가 접속사 대시 와서 대절에 should 동사 원형이 오는 그런 용법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3번은 동사의 활용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동사의 활용. 자, 그럼 3번의 suggest 아주 좋은 출제 포인트입니다. 정답 3번이었고 4번 한번 가겠습니다. 4번에서는 출제 포인트를 한 두 군데 정도 잡겠는데요. 첫 번째는 surprisingly 부사입니다. 자, 이 부사를 보면 우리 학생들은 형용사를 의심해야 되죠. 이 아이가 하는 역할이 문장 전체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 부사 자리에 형용사 안 된다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she didn't have 할 때 have 밑줄합니다. have를 보고 맹목적으로 사역동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have의 판단 능력입니다. have가 지금 문맥상 가지다입니다. 적을까요? 가지다. 자, 그러면 지각하면 놀랍게도 그녀는 반대를 가지지 않았다. 반대를 가지지 않았다는 말은 반대하지 않았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오는 to 부정사가 옳다는 겁니다. to 부정사 밑줄합니다. to make. 이 to 부정사가 만약에 사역동사 have 뒤였다면 틀렸겠죠. 그런데 이 have가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to 부정사는 자동으로 옳은 게 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자리 파악입니다. 자, to 부정사는 수식 역할입니다. 적을게요. 수식어. 자, 그래서 8번도 출제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었죠? 좋네요. 그리고 나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통문장을 볼 때 우리 학생들 이 정도는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이 8번에 1, 2, 3, 4 있죠? 이 1, 2, 3, 4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많아요. 1번도 포인트가 몇 개 되고 2번도 포인트가 몇 개 되죠? 이거 저한테 들었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뿐입니다. 들으면 이해가 잘 되지. 수학도 답지 펴면 이해 되게 잘 돼.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 이 문장 길이 있죠? 단어 수를 한번 세어봐요. 한 10단어 정도예요. 관사를 빼고 우리 학생들은 10단어, 11단어 정도예요. 이 정도는 영작이 가능해야 돼요. 이거 우리 학생들이 한글로 옮겨놓고 영어로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적는데 많이 못 적잖아요. 그럼 공부를 잘못했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통문장에 대한 대비는 특히 이렇게 출제 포인트가 원 포인트가 아니고 여러 개일 때는 우리한테 갖추어야 될 능력은 영작이에요. 이 정도는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9번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9번은 제가 보기에는 단순 암기 쪽이에요. 자, 9번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8번은 통합사고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통합사고. 8번에서는 뭔가 분석도 하는 통합사고지만 9번은 외우니까 보이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9번에 1번. 자, 어디서 외웁니까? 뭐뭐 하자마자라고 적으세요. 9번에 1번은 뭐뭐 하자마자. 우리 뭐뭐 하자마자라는 표현들 있죠? 그 표현들 8개 제가 정도 가르치죠? 그 중에 하나라 hardly when 되겠습니다. 줄칩니다. hardly when. 자, 그리고 이 hardly가 부정부사라서 뒤에 오는 문장이 도치가 돼야 됩니다. 자, 도치된 부분도 지금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는 여러분들 start 줄쳐봅니다. 시작하다 start 뒤에는 ing도 되고 to도 된다 그겁니다. 자, 그럼 1번 잘 썼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출제 포인트가 두 군데 정도로 보여요. 첫 번째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over 밑줄합니다. over. 자, over의 해석은 제가 3개 정도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 over 뒤에 숫자가 오는 게 제일 많죠. 숫자가 오면 동안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명사가 왔죠. 그럼 뭐뭐에 관해서입니다. 뭐뭐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은 앞뒤로 명사가 왔긴 왔는데 앞에 예를 들어서 청군, 뒤에 백군. 그 다음 뭐 남한, 북한. 그럼 뭐뭐보다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왠지 이렇게 대조되는 상반되는 명사가 오면 이 5번의 해석은 뭐뭐보다라고 잡으세요. 자, 그 다음 출제 포인트는 자동사입니다. 발생하다 allows 밑줄합니다. allows. 자, 발생하다 역시 자동사. 제가 꼭 외워야 될 동사 어때요, 여러분들? 정확하죠? 제가 이제 자동사 수동태 불가동사 외워라 아마 가장 정확하게 범위를 정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어떻게 외워라? 증가, 감소, 이다, 되다, 보이다, 감각동사. 우리끼리 말 가발람 외출일지 존나 사나운 반반 불어라. 이 시리즈까지 쓰면서 자동사 외울 거 정확하게 정해줍니다. 그 범위를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두 군데입니다. 전치사 over, 그 다음에 발생하다 allows, 수동태 불가. 자, 3번 정답이죠. 3번 가정법입니다. 이것도 말 많고 탈 많았어요. 가정법도 선생님 숨어있는 가정법이나 뭐 가정법이 아닌 if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죠? 내가 안 나온다고 말했잖아. 항상 가정법은 범위를 좁힌 대신에 if절하고 주절의 짝이 어울리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누누이 말했잖아요. 그럼 지금 짝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if절에 had 밑줄합니다. had. if절에 had를 썼으면 뒤에는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동사 과거 have pp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 조동사 과거 have pp를 바꾸던지 아니면 뒤에 would have pp를 그대로 둘 거면 앞에를 had로 had를 두 번 적어주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번은 쉽게 말하면 이대로 내버려 두면 가정법 과거도 아니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4번은 뭐 이건 뭐 출제 포인트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4번은 want 목적어 to 부정사 정도입니다. 그래서 9번은 아무래도 뭔가 암기 쪽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10번에 1번 참 좋았어요. 얼른 보면 10번에 1번 이거 뭐 물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교수의 스타일에 적응하는 데는 항상 시간이 좀 걸린다. 이거 1번은 여러분들 단순 암기 배제 이렇게 적어봐요. 10번에 1번은 제가 보기에 단순 암기 배제를 교수가 요구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린 차라리 이렇게 적어주면 틀렸는지 알아요. 7번 봅니다. 자, it, 그 다음에 takes,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 to 부정사 이렇게 있으면 우리 틀렸는지 알아. 왜냐면 우리는 외웠다. 그 원지 시간하고 사람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다. 그럼 이 앞에다 뭐를 넣어줘야 된다? 포를 넣어줘야 되거든. 이런 건 우리가 할 만한데 지금 이렇게 물어봐 보니까 뭘 묻는지를 모르는 거야. 뭘 묻는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스타일 자체 뭐만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할 때는 무조건 it을 주어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한글말 주쳐봐요. 걸린다. 이 걸린다를 작문할 때는 무조건 it을 주어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은 it takes, it always takes later 이렇게 가야 됩니다. It always takes later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to 부정사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단순 암기를 배제하고 돌려서 물어본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밥을 세우는데 익숙해 있다. 우리 다 그렇죠? 예. 자, 이번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2개 정도입니다. 3개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조동사 표현입니다. 자, 그럼 어디서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좀 필기할게요. 10번에 1번은 it의 어순 이렇게 적으세요. 자, 10번에 1번은 it의 어순. 비인칭 주어 it, 가주어 it 이런 거 있지. it의 어순. 그 다음 2번은 뭐다? 조동사 표현이라 적으세요. 2번은 조동사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에 익숙하다 영어로 be used to ing, be used to ing 출제 포인트. 그 다음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표현입니다. until the last minute. 여기서 until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until 밑줄. 자, until 보면 우리는 자동으로 by가 떠올라야 되죠. by하고 until의 구별. 지금 이 자리에 by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나? 지속하다 동사 wait, 기다리다 wait. wait니까 지속 느낌이죠. 지속 느낌이니까 이 until 자리에 by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and 뒤에 보니까 병치 구조입니다. staying, 머무르다 staying. 이 자리에 대등성, 그죠? 앞뒤로 형태 맞추는 것들.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3번 가겠습니다. 그 수학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그 학생이 답할 수 없었다. 자, 이것은 출제 포인트가 to 부정사 용법, to 부정사 출제봅니다. to 부정사. 그 다음에 추가 삭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to 부정사에서도 맨 끝에 to 부정사 뒤에 목적어 중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추가 삭제에서 올해는 대명사 it에 관련된 추가 삭제가 이 정도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이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명사 it을 삭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4번. 나는 너무 많은 시간에 힘든 일로 정말 지쳤다. 자, 이건 어떠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문장만 보고 이 문장이 옳은 문장이 되려면 또 역시 추가 삭제입니다. 자, tire를 밑줄 합니다. 동사 tire.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강조한 게 tire는 일단 먼저 감정동사다. 감정동사는 타동사다.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감정동사는 사명식 동사라고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럼 이 tire이 동사가 되려면 뒤에 of를 삭제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역시 이 문제도 뭡니까? 물론 이걸 이대로 담백하게 표현하려면 주어가 I가 돼야 돼요. 나는 지쳤다 그러면 I'm tired of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순도 틀렸지만 이 자체로 두고도 문제가 있는 이유는 tired이 동사라면 타동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전치사 of를 삭제해야 됩니다. 어때요? 추가 삭제. 그죠? 그동안 강조하길 잘했죠? 얼마나 본물처럼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 공부가 문제은행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제식 영어야. 일제식 영어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단다 하면서 한 바퀴 돌리고 끝나. 한 바퀴 돌리고 머릿속에 엉망진창된 채로 시험장 간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나올 건 너무 작고 정해져 있다고. 거기서만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자신감 생길 때까지.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정답 2번이었고 그 다음에 11번 한번 가볼까요? 11번은 출제 포인트가 뭔가 1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회의가 취소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괄호로 묶어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인데 우리는 비코즈가 보이면 좋겠는데 비코즈 안 보이죠? 이게 바로 분사구문에서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7번 봅니다. 자, 분사구문에서 부대 상황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with 명사 분사 이 구문 있죠? with 명사 분사 그리고 그 뒤에 주어 동사.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왜 부대 상황이라고 하나? 자, 이까지 내용은 사실은 부수적인 내용이다. 이게 주된 내용이다. 창문을 열어둔 채로 나는 잠이 들었다. 그럼 창문을 열어둔 채로는 부수적이고 이게 주된 상황이다. 그래서 부대 상황이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거 아마 활용이 안 될 거라고. 이걸 부대 상황이라고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면 평소 때 우리 학생들이 이런 영작이 필요할 때 전혀 써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강조했냐면은 저 패턴은 그냥 because의 약한 뜻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 with 해석을 할 때 with 해석법을 두 개로 주로 가르쳤어. with 해석법이 첫 번째는 여기에 주로 신체 일부가 오면 다리를 꼬은 채로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신체 일부가 오면 뭐만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그게 아니면 이유를 나타내서 뭐뭐이니 때문에 뭐뭐이니까 이렇게 이유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써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영작하실 때도 이걸 써먹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이 패턴이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부담스럽지가 않죠. 영문 보면 with many people ill 형용사 ill 앞에는 뭐 생략됐다? being 생략됐죠. 현재 분사 being 생략된 겁니다. 조금 부담 없잖아요. 그 다음 회의가 취소되었으니까 수동태니까 was cancelled 맞습니까? 예, 문제 좋네요. 자, 2번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2번은 단순 암기입니다. 순입니다. 그죠? so 형광펜 하시고 so. 자, 이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외웁니까? 세 개죠. so as to. so as to는 형용사, 관사, 명사다. 다시 한 번 더. so as to는 형용사, 관사, 명사다. 그겁니다. 자, 그럼 잘 썼고 3번 학생들이 몇 개의 가방을 가지고 탑승할 건가요? 맨 앞에 how many 줄칩니다. many를 보면 much를 의심하고 much를 보면 many를 의심해요. how many 가상명사 잘 썼네요. 그 다음 탑승하다라는 단어 줄칩니다. bold. 이 bold도 bold, abroad, bold, broad 이런 단어 있지. 혼동되는 단어 있거든. 이것도 혼동되는 단어로 구별하는 게 출제 포인트예요. 혼동, 어휘 이렇게 적어보세요. 탑승하다 bold입니다. 이거 bold 쓰면 안 돼. bold A를 붙여버리면 부사가 돼. 부사가. bold 잘 썼고요. 그 다음 마지막 출제 포인트는 대명사 맨 끝에 them입니다. them. 이 them이 지칭하는 게 뭐다? 여러분들 with them, students입니다. 학생들 students. 그래서 이 them 자리에 단수를 쓸 수 없어요. 자, 정답은 4번이었죠. 근데 정답이 아주 확실했습니다. 아무런 해명도 없었다. 사과는 말할 것도 없고 밑줄 합니다. 자, 이것도 단순 암기해서 하물며 더군다나 8개라 적으세요. 8개. 이쪽에서도 암기가 8개죠. 첫 번째는 긍정문, 부정문에 다 쓰는 하물며. 그죠? Let alone, not to mention, to say nothing of, not to speak of.
그 다음 긍정문에만 써야 되는 게 much more, still more. 부정문에만 써야 되는 게 much less, still less. 그럼 지금 이 문장은 부정문입니다. 앞으로 가서 no 줄집니다. no의 부정문이라 적어보겠습니다. 부정문이니까 still more이 아니고 still less가 돼야 돼요. still more이 아니고 still less. less 맞나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은 암기 정답 4번이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죠? 안 나올 만한 게, 그죠? 선생님들이 예측 못한 게 나왔나,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그죠? 예. 그리고 또요, 막 그동안 불안해 했던 사람들, 그죠? 남들은 문제집, 문법 문제집 되게 많이 푸는데 막, 저런 문제도, 맨날 나올 것만 나오잖아. 숙달도, 예, 이 정도는 문제 참 잘 내요. 저는 그냥 감탄할 정도입니다. 예, 이 출제 교수님들 이번에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영어 문제 너무 잘 내는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아주 좋고요. 6, 7, 8, 9, 10, 11번 문법 문제.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법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휘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어휘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그냥 적지 않고 바로 부를게요. 어휘는 일단은 제 예측이 맞았던 게 또 뭐냐? 명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 명사 안 나온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한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예. 이제 몰라요. 저를 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또 모방을 하시니까. 명사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명사가 나오면 고급진 느낌의 단어들이 나와요. 피비린내 나는 그런 단어들 잘 안 냅니다. 그래서 고급진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거의 다 그래 단어들은 형용사나 동사입니다. 또 적중 아닙니까? 그죠? 또 형용사 동사 아닙니까? 1번은 형용사, 2번은 동사. 물론 보기에는 형용사들이 있지만 그리고 단어를 그렇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단어가 막 동의어의 단순 나열식 암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단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지금 1번, 2번을 보시면서 올해 문제도 물론 보시면서 동의어 나열식을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예, 우리 학생들이 거기까지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제가 정리해둔 단어들 있죠. 기본 동사, 기본 형용사 그거 확실히 외우시고 그다음에 문맥에서 추론하는 연습 많이 하고 그 방법이 지금 시험 대비에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겉보기의 문항수는 2문제입니다. 2문제고 사실은 2번은 동의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밑줄 친 동사 쉘브즈 여러분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문맥 추론입니다. 그래서 2번은 여러분들 이거는 동의어가 아니고요. 이건 사실은 빈칸형이라고 적으세요. 2번도 빈칸형으로 보는 게 옳은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 어떻게 출제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안을 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출제했네요. and가 있습니다. 그죠? and가 있으니까 동격 장치로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빈칸 앞에 부정의 단어 not이 있습니다. 부정의 단어가 있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반대로 생각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필기하라고 항상 강조하냐면 앞뒤에 부정의 표현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필기를 해보세요. 매 시간 수업 시간에 궁극적 플러스 또는 궁극적 마이너스 이런 필기를 해봐요. 이 빈칸을 포함한 문장이 궁극적으로 플러스가 돼야 된다. 궁극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이런 필기를 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어떻나 궁극적 뭐가 돼야 돼? 지금 윤리적인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플러스가 돼야 돼. 지금 이 글의 키워드가 most people acknowledge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합니다. being ethical 윤리적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fair and reasonable 아주 공평하고 합리적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즉 그 말은 즉 마이너스는 아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결국은 7번 보시고 윤리적이다, 에시컬하다라는 거하고 동격이 뭐냐 그 말이야. 식은 죽먹기지. 아들 장난 아니야 이거. 예? 윤리적이 뭐냐? 그럼 뭐다? 나쁜 것은 아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결국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윤리적인 말이 플러스니까. 그러면 그래서 마이너스 단어를 찾고 마이너스 단어인데 어감이 윤리적이다의 반대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어감은 윤리적이다의 반대말이 돼야 되죠. 그게 정답이 1번의 그리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저는 이런 짜잘한 스킬을까지 다 가르쳐요. 이런 거를. 나는 이런 필기를 갖다가 내한테 놓치면 안 돼. 이런 걸, 저게 뭐가 대단해 이러면 안 돼. 그게 아닌 거야. 이렇게 디테일하게 줄리아 선생님이 스킬을 써주구나. 학생들한테 이런 필기까지 하라고 하구나. 궁극적 플러스, 궁극적 마이너스. 참 이게 도움됐구나. 맞습니까? 예. 근데 머릿속으로 암산한 사람은 뭐예요? 그죠? 착각한다니까? 그래서 빈칸 주변에 부정의 표현이 있다 그러면 궁극적 플러스, 궁극적 마이너스를 꼭 적어두세요. 예,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샤를 보지 몰라. 자, 그것 때문에 낸 게 아니네요. 아우 좋아라. whereas가 보이죠? 형광펜합니다. whereas가 보니까 반면에니까 우리 학생들은 역접장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제 말은 빈칸 앞에 있는 어떤 말하고 그 다음에 whereas 기준으로 앞뒤 말이 서로 대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럴 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대응관계에 있는 단어 찾아라 그 말이에요. 대응관계에 있는 단어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필기를 제가 시킵니다. 대응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마. 선생님 그냥 이 whereas를 기준으로 내용이 반대입니다. 그러지 마. 헛다리 짚지 마. 그게 아니고요. 대응관계를 정확하게 찾으세요. 대응관계를 이룬 단어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대응관계를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번에서 대응관계를 이룬 단어는 take effect입니다. take effect하고 밑줄이 대응관계예요. take effect가 뭐다? 시행하다. 그럼 시행하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아이고 쉬워라. 시행하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보류 중이다, 미결정이다, 계류 중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보류 중이다, 계류 중이다, 미결정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 같으면 찍더라도 4번 안 찍겠다. 왜 4번을 찍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4번 개또 찍은 거지. 자, 1번이죠. 1번도 제가 강조하는 단어죠. impending하고 구별해라고 강조하죠. impending은 시급한, 임박한 이런 거잖아. 근데 pending은 뭐다? 매달려 있다. 이게 계류 중이다, 보류 중이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매달려 있다는 거거든. 그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2번은 역접 장치를 이용하는 거고, 자, 어떻게 리딩 스킬 발휘한다? 대응관계 찾기라고 적으십시오. 다음부터 꼭 기억합시다. 예, 대응관계 찾기. 자, 그리고 이제 1번, 2번으로서 어휘는 지금 없는데요. 또, 아휴, 다행이다.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예, 어휘는 우리 학생들이 이것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동사, 형용사는 외우셔야 합니다. 예, 이번에만 무사하게 안 나왔으니까 내년도 안 나오겠지. 그건 아닙니다. 예, 일단 공시영어의 방향성이 형용사하고 동사는 어느 정도 수준 있게 공부할 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조금 단어가 겉보기에 무난하다고 내년도 무난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동사와 형용사만큼은 조금 더 제가 정한 범위까지는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문항수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교수들이 거의 일괄되게 내는 문항수는 문법 한 4문제, 이제 국어부를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문법 한 4문제, 그 다음에 어휘 한 3문제, 독해 10문제. 그럼 벌써 17개죠. 독해 10문제랑 문법 4개랑 어휘 3개랑 이 17개는 거의 일관됩니다. 이게 뭐 또 바뀌진 않아요. 근데 남은 3개는 서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남은 3개는 어떤 애는 그냥 생활영어가 하나도 없고 그냥 이디엄이 한 2개 정도 나오고 또 이어동사 나오다가 또 어떤 해에는 이디엄이 아예 안 나올 때도 많아요. 이디엄이나 수고가 아예 나오지 않고 생활영어 한 2개 정도 내고 끝낼 때도 많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올해 시험도 어땠냐면 생활영어가 2개 나왔습니다. 4번, 5번이 생활영어입니다. 그러면 3번 같은 문제를 줄이고 4, 5를 많이 냈다는 것 역시 트렌드에 부합하는 거예요. 트렌드가 읽기 능력 아닙니까? 그죠? 그럼 4번, 5번도 결국은 읽기 능력을 묻는 거기 때문에 회화 능력 4번, 5번 같은 문제가 앞으로도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3번은 기초 이디엄이라 적어봐요. 이디엄은 제가 기초하고 고난도로 분리를 하죠. 근데 4번 정도면 기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될 표현이죠. 자, 한번 대화문 보겠습니다. 박스. There is no need to make the final decision today. 오늘 최종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오늘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Why don't you go home?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는 게 어때? 이런 말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죠. 자, 제 교재에서도 자, 어떻게 외우라고 합니까? 이렇게 Let me sleep on it. 오케이. 모든 교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일공을 보셔도 정기누설을 보셔도 전영역 요약지 핑크색을 보셔도 기초수거에 이런 거 적중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직역하면 내가 그것 위에서 한번 잠을 자볼게 이 말이요. 생각 좀 해볼게 하는 거잖아요. 생각해볼게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정답 몇 번이 좋습니까? 2번이지요. 그런데 보기 중에서 3번은 뭐였습니까? 3번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3번 take it for granted. 이건 제가 어디서 강의합니까? 이거는 가목적어 it 오형식이다. 여기서 take가 오형식이다. it은 해석이 되지 않는 가목적어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보어로서 당연한 이런 게 당연한. 그리고 그 뒤에 진목적어가 주로 대절로 많이 나와요.
이 진목적어지. 그럼 해석을 해보면 주어는 대리아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래서 take가 여기다, consider와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뭐뭐를 당연히 여기다라는 표현으로 아주 강조합니다. take it for granted. 그래서 3번 수준 무난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5번을 풀이를 할 텐데, 생활영어 있죠?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올해까지 제가 약속을 좀 못 지킨 부분입니다. 생활영어 대화문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돼야 되는데요. 아마도 그런데 이게 기출문제만 갖고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영어 책이 이런 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보통 생활영어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런 대화문이라고. 근데 이제 시중 서점에 가보시면 대화문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수거 동의어 고르기 문제를 생활영어로 둔갑을 시켰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키워야 될 능력은 이런 ABAB 대화문으로 구성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제가 내년 커리큘럼에는 꼭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미흡했던데요. 4번, 5번 생활영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노력 대비 점수 얻기가 훨씬 쉬워요. 이 부분이 노력 대비 점수를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생활영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난이도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깊이는 없지. 대화니까 안 그래요. 생활영어 대화문이니까 뭐 사람들끼리 심각한 말 하나요? 어려운 말 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측면에서 실수를 하냐면 생활영어는 독해하고 반대입니다. 독해는 지문 전체를 보는 통합사고력이 있어야 된다면 생활영어는 통합사고력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생활영어는 있죠. 전체 문맥을 보고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빈칸 바로 앞사람이 한 말, 빈칸 바로 앞문장 또는 빈칸 바로 뒷문장이 근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여자분들 뭘 잘해요? 여자분들은 한 번 더 넘겨짚고 생각 잘하지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남자한테 사랑을 더 받고 싶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사랑해달라 이렇게 말하기 좀 쑥스럽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제 오빠 헤어져 그러잖아. 우리 애기들 많이 해봤죠? 자, 분명히 실제로는 남자친구한테 사랑을 더 받고 싶으면서 있잖아. 사랑 받고 싶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남자들은 더 잘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 오빠 우리 헤어져 이런다고. 그럼 남자들은 그래 알았다 헤어지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영어는 한 번 더 돌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마 생활영어를 자기가 생각보다 못한다면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통합사고력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 두 번째는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생각에는 생활영어가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겠지만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지 마세요. 추론하지 마세요. 바로 그냥 단답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있지. 예,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생활영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지. 차라리 어려운 단어 틀리고 막 이런 어디 가서 말을 한다니까. 단어가 어려워서 틀렸다는데. 이런 뭐 생활영어 난이도만 보면 중학교 1학년인데 예, 하지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고 예, 제가 좋은 문제를 통해서 내년에 꼭 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ABAB 대화 한번 볼까요? 또 좋네. 뭐라고 합니까 얘들? Why didn't you answer my call? 내 전화에 왜 대답을 안 했니? I literally wanted to talk to you. 나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그럼 A가 지금 뭐예요? 약간 화나 있는 상태네요. 예. 자, 왜 어저께 왜 내 전화 안 받았니? 나 얘기하고 싶었는데 B가 뭐라고 합니까? I'm sorry, but 미안하지만 I think we need some time apart. 우리 좀 떨어져 있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A가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이거 여러분들 많이 쓰는 표현이죠. 직역하면 너는 무엇을 의미하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데 납득이 잘 안 될 때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겁니다. 그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Do you want to break up with me? 나랑 헤어지길 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헤어지길 원하는 거야? 하니까 B가 no라고 했잖아. no라고 하면서 빈칸 뒤에 봐요. I still love you very much.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좀 잠시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잖아. 그럼 지금 아니야 그랬잖아. 빈칸 앞에 질문이 너 나랑 깨지기를 원하니 하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면 네가 오해하는 거야. 빈칸에 올 말을 한번 적어봐요. 빈칸에 올 만한 말은 딱 두 개인데 아니 그런 뜻은 아니야 이렇게. 아니 헤어지자는 말은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 오해야 오해하지 마 이런 말이 와야 되지 않나요? 예. 자,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뭐야 나를 거절하지 마. 정답 2번이죠. Don't get me wrong. 오해하지 마. 3번 뭐예요? 나에게 기대지 마. 이러면 안 되지. 나에게 기대지 마. 그럼 앞에 no가 아니고 헤어지자 그래야지. yes 그래야지. yes. 그죠? 자, 그 다음 4번은요. 이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 leave behind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leave behind는 뭐다? 홀로 내버려 두다. 뒤에 두고 떠나다. 이런 뜻. 뒤에 두고 떠나다. 자, 그래서 4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건 있네. 소재가 이제 이쪽에 연애 쪽의 소재인데, 공시에 주로 내는 소재는 이런 연애 쪽보다는 사무실 대화가 제일 많아요. 사무실 뭐 복사기가 고장났다, 팩스기가 어떻다, 이런 거 재미없는 걸. 근데 간만에 이런 4번 내니까 또 재밌네요.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A가 뭐라고 합니까? You have just seen all the car you are interested in. You have just seen all the cars. 당신은 이제 모든 자동차를 봤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는. 그럼 A, 그죠? A 사람 직업이 나오네. A 직업이 나오네. 물론 와이프가 이런 말 할 수도 있겠다. 그지? 당신, 여보야, 자동차 지금은 의지간히 봤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A번 이 사람 직업으로 치면 자동차 세일즈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Is there a particular model you like? 당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특별한 모델이 있나요? Well, 글쎄요. I do like the red one. 나 저 빨간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처음 봤던 거. Especially the exterior with its radiant color. 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A가 So, would you like to test drive that one? 그렇다면 테스트 드라이브니까 한번 시운전을 해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B가 Maybe, but I'm just a little concerned about the legroom. 이게 직역해보면 어떻게 돼요? 직역. 그러나 나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 뭐에 대해서? 직역하면 다리방, 이 다리방 여기서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바보라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각이 없는 게 아니고 개그맨들이 오면 제일 잘 풀 거예요. 개그맨들이 오면. 근데 여러분들은 영어는 언어고 감도 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행정학, 행정법, 헌법, 한국사, 경제학 전부 다 감각하고는 관련이 없는 과목이거든. 전부 다 그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공시에 나오는 그런 과목들은 정확하고 정말 조사하나 아다르고 어달라서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그렇게 공부해야 될 과목들이거든. 그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감각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감각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이걸 보면 진짜 다리방인 거야. 다리방.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해설 강의 듣다가 이런 병신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학생들 탓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기가 특별하게 이력이 딸리거나 모자란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과목이 워낙 영어의 어떤 감하고는 상극인 과목들이 돼서 그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대안은 우리가 그래서 문제 많이 푸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장치를 생활영어에서 꼭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좌우하는 게 바로 이 레그룸이에요. 형광펜 칠하세요. 그럼 이제는 어때요? 지금 제 해설 듣다 보니까 그죠? 내 해설 굳이 안 해도 알겠죠? 아직까지 모르면 좀 그렇고, 그죠? 근데 뭡니까?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레그룸이니까 다리 뻗고 앉는데 거기를 말하잖아. 다리 뻗고 앉는 의자, 다리 뻗고 앉는데 그래 그 말이잖아요. 그 다리 뻗고 앉는데 그쪽이 조금 좁거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 뭐 그런 말 아닐까?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A가 뭐라고 말하니까 그럼 A번은 바로 판매원이에요. A번이 뭐라고 말했길래 B가 Well, 글쎄요. I don't think it is spacious enough for my family. 내 가족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넓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직역입니다. 내 가족들에게는 충분히 넓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물어야 돼요? 너무 좁은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너무 좁은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내 혼자 앉기에는 괜찮은데 우리 가족들이 다 타기에는 넓진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넓이에 관련된 질문한 게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1번은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with the exterior? 지금 exterior 이야기는 아까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통합사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빈칸 바로 앞뒤는 공간의 크기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1번 아닙니다. 2번 Do you want to try out different color? 다른 색깔 보실래요? 아니죠. 3번 Perhaps 아마도 당신은 저 레드 원을 빨간 색깔을 시운전하고 싶은 거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여러분들? 예, 이거는 뭡니까? 이건 이런 사람이 세일즈맨 하면 되겠냐고. 지금 고객이 원하는 거는 지금 이 레그룸의 넓이에 대해서 말하는데 고객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지 말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3번은 답하고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4번, 5번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 돼보면 그래요. 우리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니까 당연히 감각이 더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원래 감각이 있지만 충분히 영어하고 상극인 과목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감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천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계속 다만 이런 비슷한 유형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어떤 생활 영어는 안 나오냐면 희노애락이 바로 느껴지는 예문은 안 내요. 희노애락이 바로 느껴지면 너무 쉽잖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합격했는데 축한다. 그죠? 이렇게 너무 막 희노애락이 느껴지는 예문보다는 조금 상황에 대한 이해를 약간은 해야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만 교수들이 문제를 너무 잘 내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상으로 제가 1번부터 11번까지 해설을 마쳤고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컴백해서 독해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